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피어나는 심리적 반응이며, 아무리 섹스가 뜨겁고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우며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힘은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한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들여다본 심리학자 중 가장 깊이 있는 시선을 가졌고, 그는 사랑을 단순한 욕망이 아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신비로운 작용으로 설명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남자가 진짜로 사랑에 빠질 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면적인 매력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집중한다. 하지만 칼 융의 통찰에 따르면 그런 요소들은 남자의 영혼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은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 즉 억눌려 있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할 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은 그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면의 거울 같은 존재이다. 이때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로 본다는 경험을 하며 감정의 문이 열리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그의 페르소나가 무너지고 자아의 벽이 허물어질 때이다. 그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도,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깊은 신뢰와 감정의 유대를 느낀다. 그 신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영혼의 연결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아니마와의 만남이며, 남자가 한 여성에게 영적으로 이끌리는 핵심 순간이다. 많은 관계가 일시적인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연결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이라도 감정의 깊이가 없으면 남자는 쉽게 멀어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갈망하고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잘 꾸민 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비춰주는 존재, 즉 심리적 거울과의 만남이다. 칼 융은 이러한 만남이 인간에게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이제 당신은 진짜로 알고 싶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여성이 남자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그의 감정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다시는 잊지 못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단지 유혹이나 전략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 깊고 진실된 존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이다. 칼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남자의 심리 깊은 곳에 도달하는 여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겉으로는 강하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그의 감정과 욕망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내면에서 조용히 요동치고 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은 선택을 하고 반응을 유도하며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결정한다. 남자가 한 여성을 특별하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 무의식이 이 사람은 다르다고 속삭이는 순간이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영혼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끌림이다. 융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아니마이다. 이것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무의식적 이미지로, 그는 이를 통해 여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깊은 매력을 느낄 때 그는 단순히 그녀의 말투나 외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상적 여성상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나 연애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끌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얕은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망과 권태를 경험한다. 윤근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직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자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상처와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여정은 종종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이나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그의 심리적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이 남자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는가? 그녀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통합한 사람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녀는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다. 그녀는 남자를 바꾸려 하지 않고 대신 그가 스스로를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남자의 내면을 자극하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힌다. 이때 남자는 처음으로 어떤 집에 도착한 듯한 깊은 평안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자는 단순한 끌림을 넘어선 감정에 빠진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을 다시 만난 듯한 경험이다. 윤근 말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남자는 그녀를 통해 자신을 본다. 그의 상처, 그의 꿈,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의 가능성까지.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재정의하며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진짜 이유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그녀의 깨어있는 내면이다. 많은 여성이 자신을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불러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의 의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여성에게 끌리기 시작하고 그 끌림은 점점 감정적인 의존이 아닌 영혼의 연대감으로 변화한다. 윤근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진실성을 강조했다. 진짜 사랑은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는다. 오히려 가면이 벗겨진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게 만드는 힘은 여성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수용과 통합의 에너지다. 융심리학에서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한 자아의 한 조각이며 보통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남자가 한 여성에게 깊이 빠지는 순간 그는 종종 그녀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그녀의 말, 그녀의 태도, 그녀의 상처를 마주할 때 그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린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자아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에 정화를 일으키는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자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계획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삶에서 처음으로 어떤 진실한 것에 닿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욕구로 이어진다. 여성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녀는 남자에게 심리적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종종 말이 필요 없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셀프와의 접촉 순간이다. 그녀는 그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단지 그의 내면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곁에 존재할 뿐이다. 그 존재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그것은 깊고 안정적이며 남자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회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여성이 먼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결코 남자에게 그 사랑을 비춰줄 수 없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남자에게도 그것을 통합할 기회를 줄 수 없다. 윤근 말한다. 타인을 치유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여성이 자기 자신의 여정을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녀는 말없이도 남자의 심리적 진화에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때 사랑은 전략이 아닌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빈도가 많아진다. 처음엔 그녀에게 이끌렸던 단순한 이유들이 점차 흐려지고 그 감정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된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는가? 왜 그녀 앞에서는 모든 방어가 무너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연애의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자아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남자는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기쁨뿐 아니라 억눌린 감정과 오래된 상처도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전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위로의 메아리처럼 들릴 때 그는 무너지면서 동시에 치유된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이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집단적 상징과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남자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상징적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녀는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합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감정의 안정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적 도전을 동반한다. 그녀는 때때로 남자의 불안, 회피, 방어 기제를 자극하며 그의 깊숙한 상처를 드러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회다. 윤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장이라고 보았다. 남자는 이 여성과 함께할 때만큼은 숨을 수 없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거짓을 감지하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그를 변화시킨다. 억지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처럼. 그녀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녀는 존재 그 자체로 그의 내면을 자극한다.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과의 관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남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자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 안에서 그는 자신도 몰랐던 자아의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된다. 그는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칼 융이 말한 심리적 통합의 시작이다. 남자는 그녀를 통해 자신 안에 여러 조각들이 연결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는 것을 느낀다. 그는 이제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자 영혼의 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핵심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남자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모든 진짜 사랑은 남자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고요한 영혼을 깨운다. 그는 그 사랑을 통해 단지 설레거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느낀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늘 전체성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전체성의 여정은 타인을 통해 시작되기도 한다. 그녀는 그의 일부를 대변하는 상징일 수 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감정, 억눌렀던 욕망, 무시했던 상처들과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다. 때로는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감정의 통제력을 잃기도 한다. 그는 그녀 앞에서 강해지고 싶지만 동시에 연약해진다. 이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향한 신호라고 했다. 남자는 그녀를 통해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점차 진짜 나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언제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그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위장된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은 더 이상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교환이자 영혼의 대화이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공명이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볼 때조차 그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느낀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복잡함을 단번에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공간을 준다. 이때 남자는 처음으로 나도 이렇게 존재해도 되는구나라는 깊은 해방감을 느낀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안전지대이며 다시는 잊히지 않는 경험이 된다. 그리고 남자는 그 경험을 통해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누구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상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집중한다.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자 거울이다. 윤근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존재하며 그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한다. 이 사랑은 변화의 과정이며 매 순간 자아를 재정의하게 만드는 신성한 실천이다. 마침내 그는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녀와의 관계는 그에게 모든 정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찾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윤기 말한 진정한 개성화의 길이다. 남자는 더 이상 사랑을 통해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통해 존재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직면하고 성장한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존재 자체로 깊이 감사받는 사람이 된다. 사랑은 때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갖게 된다. 칼 융이 말했듯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완전함을 향한 본능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그 본능을 자극하고 감정을 넘어선 존재의 통합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여정 속에서 남자는 더 이상 외적인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내면의 울림으로 진실한 연결로 그리고 영혼의 대화로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계의 기술이 아닌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운명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의식의 소환이다. 그녀는 그가 직면하지 못한 그림자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그 앞에서 그는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를 느낀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억압이나 소유가 아닌 해방과 통합. 우리는 종종 사랑을 욕망으로 혼동하지만 욕망은 소유를 원하고 사랑은 존재를 허락한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존재하도록 돕는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통해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농도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자라나는 연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며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그의 무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그가 더 이상 외적인 자극이 아닌 내적인 울림을 통해 관계를 받아들일 때 사랑은 처음으로 진실이 된다. 그녀는 그에게 길이 된다. 그 길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결국 그는 그 길을 통해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랑은 완성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끊임없는 진실을 약속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경험 중 하나다.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누군가의 내면에 깊이 들어간 적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당신 안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존재다.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단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감정을 간직한 채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한 공유가 누군가의 내면을 깨우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